자, 그럼 이어서, 자, 그러면 이렇게나 멋있는 신제품 라인업, 그리고 앞으로의 청사진까지 명확하게 뭔가 장엄하게 그렇게 소개를 해준 엔비디아가 왜 이날 6% 이상 빠진 건가? 거기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명료한데요. 우선 엔비디아 블랙웰의 그 뒤를 잇는 차세대 후발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쵸? 루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다렸던 건 이 루빈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. 루빈이 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가격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이 루빈에 대한 언급이 부재했다는 점이 사실상 가장 많은 실망 매물을 출회를 시켰고요. 또 당연히 이 루빈 언급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출시가 올해는 좀 아무래도 불투명하겠죠. 2026년에서나 좀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6% 이상 주가 하락이 이뤄진 거고요. 물론 차익 실현의 영향도 있겠습니다. 그 전까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. 이 삼성전자와 SK 이야기도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. 가장 먼저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. 어제 삼성전자가 24년 4분기 영업이익, 4분기 실적을 정말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%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장실에서 분장을 받다가 그 소식을 딱 들었는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이거 소식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급락 나오겠는데 삼성전자니까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올랐습니다.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보면요. 그 전에 평균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졌었죠. 가장 먼저는 뭐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이룰 것이다. 뭐 이런 말이 나오다가 점점 낮아지다가 최근 이 평균 전망치가요. 매출액은 75조 원, 영업이익은 7조 7천억 원, 7조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 잠정치를 열어보니까 영업이익은 그것보다 못한 거예요. 6조 5천억 원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말 엄청난 외인 매수가 나왔는데요. 한번 보실까요? 지금 보면은 어제 외인 매수가 거의 2,700억 원 가까이가 들어왔어요. 와, 정말 지금 이 상태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12월 달 이후로 1,000억 원을 넘긴 게 단 하루, 그 다음이 바로 어제였습니다. 왜 이렇게 외인 순매수가 많이 나왔을까를 보자면요. 5가지 이유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도 좀 많이 그렇게 아실 만한 이유가 준비가 되어 있고 4번, 5번은 여러분도 좀 생각을 못했을 만한 이유일 수 있다. 가장 첫 번째, 젠슨왕 CEO의 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젠슨왕 CEO가 뭐라고 했었죠, 이날? 삼성전자의 HBM을 현재 테스트 중이다. 뭐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. 이렇게 약간 당근을 주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크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. 왜냐? 이 말을요. 작년에 엔비디아 GTC에서도 작년 3월쯤에 그때에서도 똑같이 말을 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. 뭐 이거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까지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오는 하반기에는 HBM4가 등장을 하는 상태에서 HBM3의 통과가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 이상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뭐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런 성공할 것이다 확신한다 뭐 이런 이야기만으로도 뭔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발언이 나오죠. 한국 취재진이요 기자간담회에서 아니 GTX 50 시리즈에서 왜 마이크론만 언급했나요? 왜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뭐 언급을 하지 않았나요?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? 그 친구들이 그 칩을 만드나요?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. 아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이 GDDR 시장 점유율이 80%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배제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들썩들썩하면서 어제 좀 그저께 굉장히 많은 주가 하락이 나왔었죠. 그런데 여기에 젠슨 왕이 잘못 내가 말을 한 것 같다. 두 기업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공급업체이고 내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.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. 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이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. 이게 첫 번째 사건 1번이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당연히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겠죠. 이 잠정 실적만으로도 좀 워낙 기대감이 많은 그런 삼성이었기 때문에 삼성은 항상 이래 왔어요. 잘 해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떨어졌고요. 오히려 못하고 있을 때는
실적을 나쁜 실적을 발표해버리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삼성전자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차트상으로도 그렇고, 지표상으로도 그렇고,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타이밍이었는데요. PBR 상으로도 0.8에서 0.9 그 사이의 구간이었고요. 차트를 보자면요. 어제 또 굉장히 비슷한 흐름 보여준 그런 친구가 있었죠. 이제 어제 삼성전자 말고 누가 발표를 했었나요? 그렇죠. 어제 LG가 또 한번 발표를 같이 했었습니다. 근데 이 친구들이요, 굉장히 또 똑같은 그런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한번 볼까요? LG전자 하고 딱 치면은요, LG전자도 사실상 이날 실적 발표를 했었거든요. 근데 실적 발표를 한 날에 오히려 소폭이지만 반등이 나왔어요.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로 LG전자,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바닥권이었으니까 차트상으로 반등 힘을 준 거고요.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에서 이날 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. 실적 부진은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몰렸고요. 마지막으로 이 미국 정부가 창신 메모리 굉장히 이 레거시 반도체에 있어서 어떤 대표적인 라이벌 중에 하나죠. SK 하이닉스는 크게 사실 문제가 안 돼요. 왜냐? 이 친구들은 HBM 쪽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 쪽이 상당히 좀 부진하잖아요. 그러면은 당연히 범용 쪽, 레거시 쪽으로 승부를 봐야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가시였던 이 창신 메모리가 이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게 되면서 사라져 줍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이슈 가지고도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5가지 준비를 제가 해봤습니다.